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해 주로 낙하산식 공천을 해온 선거구입니다. 202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대구 경북지역 상위권 학과를 지원하려면 인문계열의 경우 354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연계열은 364점 이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순국했던 옛 대구형무소터에 대구형무소 역사관이 건립됩니다. 역사관은 내년 5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탓에 주로 보수 정당에서 낙하산식 공천을 해온 곳인데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드는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중심으로 불리는 중남구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역 임병환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20대 청년부터 여성, 법조인 등 다양한 연령과 경력의 출마 예정자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남구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최대 10여 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보수정당 공천을 노렸고 지난 21대 보궐선거에선 후보 난립에 따라 결국 무공천 선거를 치를 정도로 공천 경쟁이 치열한 곳. 오랫동안 되풀이된 하향식 공천에 따른 부작용과 반감도 커지고 있는 점이 경선 희망자가 많은 이유로 꼽힙니다. 각 후보마다 중남구 토박이임을 강조하는 것도 낙하산 공천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남구에선 지난 6일 노승건 변호사와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경쟁의 서막을 알린 데 이어 11일 이행규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구에서 중남구는 내륙 꽃기식의 공천으로 주민들과 단절되고 융화되지 못했으며 지역 발전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중남구는 그야말로 중심이자 대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무공천 방침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복당 후 16일 출판 기념회를 열어 중남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중남구 후보 공천이 경선으로 치러질 것인지 낙하산 공천이 재현될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달서구 병에 출마하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두류 관광특구와 서대구 순환 모노레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시장은 정치 혁신을 통해 대구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달서구 병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구시청 신청사가 2028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신청사와 이월들을 묶어 두류공원 일대를 관광특구로 만들고 두류관광특구와 서대구역을 잇는 서대구 순환 모노레일을 추진해 동서균형 발전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주행거리가 1000km도 되지 않는 차를 폐차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상북도 이야기인데요. 멀쩡한 관용 차량을 폐기 처분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차량 감축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업무용 경유 차량을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만 경북도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니 차를
사가지고 1년 동안 65km, 12년 동안 800km 같으면 서울 왕복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그동안 차를 세워놓으면 보험료하고 세금하고 얼마나 지출이 되었어요. 이 예산들이 25억이야. 박 의원이 지적한 관용 차량은 동물위생사업소의 카고 크레인으로 구제역에 걸린 소를 끌어올려 살처분하는 데도 사용하는 특수 차량입니다. 경상북도가 이 차량을 8,100만 원가량에 사들인 뒤 주행거리가 연간 65km, 12년간 8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데도 보조금 500만 원을 받고 폐차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박 의원은 질타했습니다. 근데 이걸 폐차 처분을 가는데 이 65km 탔는 차가 말이죠. 신차잖아. 이걸 500만 원에 여러분들이 폐차 처분했어요. 이게 일반 개인적 가정하고 개인 기업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국장님? 네, 일반 민간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보유한 폐차 대상 경유 차량은 약 60대. 박 의원은 멀쩡한 수준의 노후 경유차를 일괄적으로 폐차 처분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하는 등 관용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군위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가 돼야 할까요? 역사와 자연, 문화와 관광 자원이 풍부한 군위군이지만 군위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없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군위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한 대표 축제 발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정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청송사과 축제와 고령 대가야 축제. 청송군과 청송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제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고 고령군을 가야 문화의 수도,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반열에 올린 지역축제의 대표적 성공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군위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일까? 군위군 주민들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군위군이 대표 축제 발굴을 통한 새로운 활력 찾기에 나섰습니다. 관에서 주도하고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대표 축제를 발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축제는 공공에서 하는 행사성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가 돼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위의 대표 축제는 군위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인구 2만 3천여 명의 농촌이지만 대구시 편입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미래 첨단 공항도시의 비전도 대표 브랜드 축제에 담길 전망입니다. 군위가 이제 대구 편입을 이루었고 앞으로 신공항 사업 등 이제 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군위를 대외에 이제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 군민들도 군민이란 자부심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대표 축제 개발 방식은 기존 축제를 통합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방식 모두 열려 있습니다. 성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는 군민들의 의지와 참여. 군위군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의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군민들의 손으로 대표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102년 된 우체국 건물이 마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빛나는 문화우체국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2년 문을 연 화원우체국. 달성군에 처음 생긴 우체국으로 65년 전 실제 사용됐던 우체통이 아직도 이 건물 앞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우체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후 32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달성군으로 넘어온 2년 전부터 사람들은 폐허나 다름없었던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다 최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의미의
빛나는 문화우체국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옆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은 오후에 하고 있으니까 오전에 봉제도 배우고 싶고 자수 그런 거 하고 싶고 꽃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 이런 것 저런 걸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내부에는 주민과 학생들이 일회용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병뚜껑으로 만든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시와 우체국을 주제로 만든 그림과 엽서, 미나 한지 공예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후 작년에만 4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도 월 평균 4개 강좌를 운영하며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빛나는 문화우체국은 일상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모든 문화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시작하는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정착시키는 환경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하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부분이었다면 내년에는 좀 활발한 문호를 열어서 정말로 이제는 저기 가면은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문화우체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전국 상공회의소 중에선 처음으로 비즈니스 의전 차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임원과 바이어 등을 KTX 김천구미역에서 구미산단 내 사업장까지 안내하는 서비스인데요.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구미산단 내 투자 유치에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리무진 세단 한 대가 KTX 김천구미역으로 들어섭니다. 곧이어 김천구미역에 도착한 기업체 임원을 태운 채 구미산단 내 사업장으로 출발합니다. 이동 시간 동안 차량 내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수도권에서 구미를 방문하는 기업체 임원과 바이어들을 위해 구미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비즈니스 의전 차량. 전국 상공회의소 중 최초로 비즈니스 의전 차량을 마련했는데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무엇보다 KTX 김천구미역에서 구미산단까지는 차로 40분가량 소요되는데 이동 시간은 물론 비용과 불편함도 크게 줄었습니다. 상공의전 서비스는 매우 유익한 서비스고 고마운 서비스다. 그 유익하고 고마운 이유는 택시를 이용할 때에 김천구미역에서 회사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볼 수도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를 도입한 구미 상공회의소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모티브로 기업인과 바이어들의 편리함을 극대화시켜 구미 산단 내 기업 투자 유치에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보다 많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일조하며 궁극적으로 구미에도 꼭 KTX가 정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의전 차량 서비스는 구미 상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KTX 김천구미역과 구미산단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따르는데요. 특히 미술 활동을 하는 건 시각장애인들이 도전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미술 작품을 만들어낸 7명의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벽을 넘은 새로운 도전으로 전시회까지 연 이들을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폭발물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김성만 씨. 유달리 손재주가 좋았지만 사고 이후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도록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김 씨가 손끝의 감각과 마음의 눈을 이용해 한지로 어린 시절 봤던 연꽃을 만들었습니다. 눈 밝은 분한테는 그게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래 좀 이래 다음은 뭐 한결에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래 하고 난 결과 보이겠네. 또 뭐 아이고 내중에 또 다시 만져보지
뿌듯해요. 건강 악화로 중년의 나이에 중증 시각장애인이 된 엄영희 씨는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던 집 주변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손으로 다시 더듬어 보며 이전에 느끼지 못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한다는 그냥 모임을 가진다는 자체로 만들었는데 전시까지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7명의 중증 시각장애인의 손에서 탄생한 미술 작품이 전시회장에 걸렸습니다. 저마다의 행복했던 기억과 소망들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대상을 담지 않게 만들어도 내가 꽃이라면 꽃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봤던 꽃들에 대해서 어떤 향기나 색깔이나 어떤 계절이나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옛날 기억 속에서 사람들을 소환할 수도 있잖아요.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미술을 경험하고 작품으로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자신감까지 얻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특성상 다양한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고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품 전시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뜻깊은 작품과 이들의 사연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전시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경북 구미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지산색강에 머물고 있는 큰 고니 폐사체에서 검출됐는데 확산 우려 때문에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겨울 경북도 내 첫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구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일 구미 지산색강의 큰 고니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더니 고병원성인 H5N1형 AI가 검출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반경 내 닭과 오리 등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경 3km 이내 농가에는 신속 검사를 펼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가축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미 해평 지산색강을 비롯해 고령 낙동강, 경주 형산강 등 설세도래지 7곳을 통제하고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 설세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확산입니다. 지난 30일 전북 전주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이틀 만에 경북에서 추가 확진이 나오는 등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고 사료 섭취량이 주는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대구 경북 지역 상위권 학과를 지원하려면 354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원학원 진학실이 분석한 배치표를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 지역 중위권 학과와 대구 경북 지역 상위권 학과는 354점 이상, 대구 경북 지역 중상위권 학과는 332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지역대학의 의대는 406점 이상, 대구 경북 지역 상위권 학과는 364점 이상, 중상위권 학과는 341점 이상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순국했던 옛 대구형무소터에 대구형무소 역사관이 건립됩니다. 역사관은 옛 대구형무소 사형장터에 세워진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2층에 건립되며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115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시절 전국 3대 형무소 중 하나로 5천여 명의 조선인이 수감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이육사 시인이 있습니다. 중구청은 역사관을 내년 5월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이 내년 4월 1일자로 폐쇄됩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을 내년 4월 1일에 폐쇄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도 도매시장의 도축 물량이 감소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이 드러나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의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기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달서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외에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임산부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행정복지센터가 이른바 소소한 일상을 노래하는 민원실을 운영해 화제입니다. 벽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음악을 재생해 일상에 지친 민원인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보육을 하는 서구 내당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인건비 등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해 18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사는 임금 1.7% 인상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등을 합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행거리 1000km도 되지 않는 업무용 경유 차량을 폐차해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적절한 판단인지 아니면 세금 낭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